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슬픔은 익숙해지지 않고 이곳을 찾는 가족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31살, 너무도 이른 나이에 가족 곁을 떠난 용현 씨. 젊고 건강했던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빠가 아팠던 적도 없고 병력도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건강했고 젊었기 때문에 수술방 들어간 지 몇 분 만에 그렇게 됐다는 게 발목 골절 때문에 삽입됐던 금속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간단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수술방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수술실 앞에서 뜨개질 뜨고 있었는데 한참 뜨다가 보니까는 분위기가 이상해요. 수술이 시작된 지 약 10여 분 뒤 상황입니다. 갑자기 의료기계가 투입되고 여러 명의 의료진이 급히 수술방으로 향합니다. 가족분들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위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더라고요. 제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소생을 위한 처치가 계속됐지만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죽었는지 좀 설명 좀 해달라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취해드렸다고. 왜 그런지는 자기네들도 모른다고. 가족들은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고 동시에 민사소송도 진행했는데요. 1심 판결에서는 의료기록상 동생이 사망하기에 이르게 될 뭔가의 행위가 있지 않았고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심 진행 중이고. 그렇다면 용현 씨의 이해되지 않는 죽음을 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건장했던 30대 청년이 수술 중에 사망했습니다. 이 고인이 받았던 수술은 굉장히 간단했던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도대체 왜 사망에 이르게 된 건가요? 네, 고인은 마취 직후에 급격히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요. 네.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부검 감정서 한번 보시면요.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출혈 같은 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마취 중에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취약제와 관련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가족들은 아들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1심에서 법원이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는 뭐였나요? 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마취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마취 기록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마취 기록지를 보시면요. 네. 자, 이 환자는 31세에 체중이 70kg가 나가는 환자인데요. 사용한 마취제가 펜타닐과 프로포폴 50mg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 정도 용량으로는 환자가 사망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감정이 왔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네, 법원이 이 마취 기록지를 근거로 병원에 손을 들어준 건데 우리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는 어땠어요? 네, 기록지상으로는 마취 용량도 최저 용량을 사용했고 네. 환자가 심장이 정지된 이후에 CPR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도 굉장히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마취 기록지를 어떤 과실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양쪽에서. 그런데 가족들은 2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의료 기록지가 오염이 됐다고 저희 가족 측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마취 기록지. 그런데 마취와 관련된 또 다른 기록들이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요거랑 틀리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지네들이 쓴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이 다 달랐다는데요. 약 투여량이랑 약 쓴 이름이 다 틀려요. 마취 기록지에는 최소 용량의 마취제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으나 의사 지시서에서는 프로포폴 마취제의 양이 4배 더 많이 적혀 있었고 또 다른 기록지에는 전혀 새로운 마취제가 기재돼 있었는데요. 수술 끝난 후에 서로 입을 맞춰서 나중에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실제로 CCTV에는 환자에게 심정지가 온 후 차트를 작성하는 의료진의 모습이 담기기도 해 가족들은 이 기록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소송 중인 사건이라 답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마취 기록이 3개가 다르고 그렇다면 이 3가지 중에서는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 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 3개의 네. 기록지를 보시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마취 기록지 보시면 이게 수기로 작성한 겁니다. 네. 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다시 작성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작성할 때는 당연히 의료진 입장에서는 본인의 과실을 피하기 위해서 마취 약제라든가 용량을 줄이는 형식으로 나중에 작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의사 오더지와 이제 요양급여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전자차트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2가지 기록에서는 전신 마취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특히 의사 오더지를 보시면 전신 마취 15분 그리고 전신 마취 중에 동맥압을 감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취 기록지에는 수면 마취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신 마취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수면 마취가 아니라 전신 마취를 했을 경우 어떻게 네. 달라지는 거죠? 마취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마취 기록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환자는 수면 마취고 수면 마취 중에는 이 정도 용량으로 환자가 사망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심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전신 마취를 했다라는 네. 것이 드러난다고 하면 전신 마취 중에 결국은 환자에 대한 감시를 다 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좀 전문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마취과 전문의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던 마취 기록지를 보였습니다. 이 기록직 사항에 나온 저 용량 가지고는 전혀 마취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수술을 10분, 15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더 들어갔든지 아니면 세보프로렌이라는 이렇게 흡입 마취제가 투여됐든지 그게 동반돼야지 가능한 거지. 기재돼 있던 용량으로 마취가 가능했는지조차 의문이라는 의사 답변이었는데요. 지시서를 보면 프로포폴이 200mg 이제 불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 투여됐다 그러면 그 자체 가지고도 이제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일시적으로 이제 무호흡 상태, 그때 적절하게 관리가 안 되면 심각한 정도의 이제 뭐 심정지, 호흡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또 새로운 기록에서 발견된 흡입 마취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전신 마취거나 아니면 아무리 이제 낮은 상태로 투여되더라도 최소한 깊은 진정 이상의 상태.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자발호흡이랑 기도 유지가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심혈관 억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근데 실제 마취 기록지에도 그 세번에 네. 관련된 기록이 있나요? 마취 기록지? 없어요. 예. 그럴 수도 있나요? 아니 없죠. 마취 기록지상으로는 수면 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나머지 2개의 기록은 전신 마취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신 마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환자분 자발호흡이 없어지기 때문에 호흡 보조를 해줘야 되고 또 심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서 저혈압, 쇼크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처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수면 마취가 아니라 전신 마취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의무 기록이 잘못 작성되거나 네네. 의도로 재작성했을 경우 네. 어떤 책임을 물을 수 네. 있죠? 이렇게 의무 기록을 재작성했을 경우에는 그건 입증 방해라고 하는데요. 의료진이 이거를 합리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결국은 전신 마취 상황에서 환자를 면밀하게 감시하지 못하거나 과용량을 써서 환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에 불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입증 방해로 봐서 과실을 추정하고 민사 책임은 물론 형사 책임까지도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현재 가족들은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가족과 의료진 모두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은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